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30돌째 즈음하여 당신이 경모의 정을 담아 전문을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두 나라 선대 수령들이 마련하고 발전시켜 오신 전통적인 조선 수리아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3, 2024년 7월 16일 평양. 주체조선의 영원불멸할 승리의 칠이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를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시기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주체 104, 2015년 6월 8일 사적지를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는 대를 두고 전해야 할 고귀한 혁명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 용도사가 응축되어 있는 사적지를 위대한 전승의 성지로 빛내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제일 먼저 찾으신 것이 바로 여기 최고사령부 지휘처입니다. 이날 집무실과 소재를 비롯한 사적 건물들을 보시던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처럼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 계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용도하신 사실은 세계 전쟁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고 3년간의 조국해방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은 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지낼 수 없는 탁월하고 특출한 용도로 천리해안의 예지와 화상한 풍물을 지니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원들과 인민들, 군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잘 알아야 우리 혁명기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신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투쟁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전실에 들리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한 나라의 최고 사령관이 이용한 작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소박하고 수수한 이곳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미제의 내리막길에 시초를 열어놓으시었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용도하심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사이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의 용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며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조국해방전쟁 사적지의 사적물들과 자료들은 지울 수도 없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혁명의 만연제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승용도 업적을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깊이 체득시키는 위대성 교양 장소이며 대로 두고 길이 전해가야 할 고귀한 혁명유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옥면 드넓지 않을 신념의 주추를 안겨주신 그날의 현지지도는 주체조선의 승리의 전통이 이 땅 위에 영원히 흐르도록 해주신 또 하나의 뜻깊은 계기였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용도사가 응축된 전승의 성지라고 하시면서 사적지를 통한 참관 사업을 잘해서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 청년들이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대류리오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조국해방전쟁 사족지를 더욱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고 혁명사적물 연구 버전 대책도 빈틈없이 같이 들어가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혁명한 용도에 위해서 오늘 우리 사족지는 혁명의 국보로 또 전승의 성지답게 더욱 훌륭히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를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지리지리의 전통, 승리의 전통을 대로리어 빛내어갈 기어리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당의 용도 따라 지방이 변하는 위대한 변혁의 시대와 더불어 이 땅 구어디에나 사회주의 선경 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모습은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자랑찬 실체로 솟아나고 있는 속에 대홍단군 농사동 농장과 삼장 농장에도 새집들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농촌 고유의 특색을 뚜렷이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꾸준히 갖추어진 대홍단군 농사동 농장과 삼장 농장의 새 문화주택들은 혁명의 성지 인민들을 마음속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고 보다 유족하고 훌륭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시려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뜨거운 음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건설혁명의 전구에 불러준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 의지를 안고 함경북도 당원대대의 건설자들은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와 기술 전수배 등을 실속 있게 조직하고 선진적인 공법과 경험을 공유 일반화하면서 농사동 농장의 문화주택들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웠습니다. 양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테일 동지, 관계부문, 건설에 기여한 단위 일꾼들과 건설자들, 해당 지역의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살림집 이용 후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되고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노동당의 운동으로 새 문명 새 생활이 날로 꽃피는 마을들에 흥겨운 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춤판이 펼쳐졌습니다.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새 보금자리를 받아 안고 행복에 겨워 있는 주민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대흥달에 달려나 농촌 살림집의 질서를 봤을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집들을 맞이합니다. 새집을 지으면서 인민들이 좋아하겠는지, 인민들이 합격 도장을 찍겠는지 걱정도만 한데 인민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흥단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날이 갈수록 도에 만지는 어머니 당의 운정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 당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든 대흥단에 세세년년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농촌혁명 강령에 또 받들려 명간군 양천 농장에 인민의 리상천이 희한하게 일떠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소식을 리철수 특파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예로부터 양천이라면 마을 주변에 명간천과 성동천이 흐르고 보들이 무성하다고 해서 양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치 좋은 곳에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수백 세대의 소층과 단층, 다락식 살림집들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살림집 마을이 풍치에 어울리게 20여 종의 2,600여 그리 나무를 심어서 이번에 이 원림 녹화를 조성하여 놓았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건설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건설 역량 편성과 자재 보장을 철저히 앞세우면 우리 군 자체의 힘으로 이런 농촌 문화 주택들을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농촌 문화주택으로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환희와 감격으로 마을들이 흥성이는 가운데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일꾼들이 새 집의 주인들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의 운정을
지방이 변하고 흥하는 새 시대를 펼쳐가는 어머니당의 손길 아래 멋들어진 새 집들을 한나란시에 받아하는 근로자들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가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끝없이 울렸습니다. 라손 제약공장이 훌륭히 개건돼서 조업했습니다. 인민보건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우는 당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손봉구역의 현대적으로 일떠선 공장에는 고려약 생산장, 주사약 생산장, 실험 분석실, 문화선전실 등 의약품 생산과 종업원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생산 공정과 환경을 갖춘 또 하나의 의약품 생산 기지가 마련됨으로써 질 좋고 효능 높은 각종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업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라손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신용철 동지, 시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공장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조업식에서는 조업사가 있었습니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개건된 라손 제약공장을 돌아봤습니다. 각지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와 센 바람에 의해 농작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데 맞게 각지 농업생산 단위들에서는 폭우와 센 바람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도 폭우와 많은 비, 빗바람, 주기문구를 받고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후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사업에 한 사람까지 떨쳐나졌습니다. 16일 20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17일 2시부터 4시 사이에 3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농장에서는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미리 전에 다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관리꾼들부터가 한계분조치 맡아가지고 나가서 위험계소들을 다 따져보면서 있을 수 있는 재해 현상들에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사업을 내밀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에도 물이 고저 넘파한테 고열세 없이 쭉쭉 빠질 수 있게 물도랑 정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리온 남새농장에서도 폭우와 많은 비, 센 바람에 의한 피해를 궁력 줄이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 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는 한편 배수로를 비롯한 물길 정리 작업, 양수기와 전동기의 만가동 보장을 비롯해서 있을 수 있는 일기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긴장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랑랑구역 농업경영위원회 일꾼들도 해당 농장 작업반들에 나가 불리한 기상 조건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중 3중의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용양살균제 처리에 의한 예방구제 대책을 강하게 세워 농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하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날씨 조건에 맞게 수패 방지 대책을 잘 세워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승 세대들의 영적 위훈과 빛나는 삶은 우리 새 세대들의 귀감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전승 세대의 빛나는 위훈만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과 가정에 대한 끝없는 사랑, 그것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공원무기 전시장에는 29개의 별이 새겨진 107mm 해안포 179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해안포를 자주 찾아보는 한 전시 공로자가 있습니다. 90살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 할머니의 이름은 오원균입니다. 권혁호 기자가 오원균 전시 공로자를 취재했습니다. 로이는 해안포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할머니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고향 땅에서 미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정말 그 놈들이 우리 재간소에도 침범해가지고서 모범 민청원 모범 노동자들 다 학살. 그의 고향인 강선 땅에 기어든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은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했는데 민청연장을 한 그의 오빠도 무참히 살해해서 대동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고향 땅을 잿더미로 만들고 부모 형제들을 학살한 원수들에 대한 증오를 안고 밤낮으로 수류탄을 만들었으며 복수의 마음이 담긴 수많은 편지를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인민군대 동지들, 저는 강선의 민청원 어원균입니다. 우리 강선에서도 원수들은 민청연장을 비롯해서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더 많은 수류탄을 생산해내겠으니 살인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씨도 없이 소멸해 주십시오. 어원균 할머니가 1950년 12월 5일에 써보낸 편지는 지금도 그의 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런 편지를 수많이 보냈는데 당시 동해안의 호도반도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던 포병중대 지휘소대장 김영년 동지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스럽게도 김영년 동지의 고향 역시 강선이었습니다. 그처럼 알고 싶었던 고향 소식이었지만 민청연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됐다는 소식에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랐고 한편으로는 가족 친척들의 생사 여부가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김영년 동지는 아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한 고향 강선 내기인 어원균 동지에게 자기 가족들에 대해 알아봐 줄 것을 편지로 부탁했습니다. 영년 동지의 부탁을 받아 알아보니까 윤당 통계에 나던 형님은 남들의 만행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그는 피살됐습니다. 찢어지듯 가슴이 아팠지만 원수놈들이 김영년 동지의 일가식솔들에게 감행한 야수종 만행을 다 적어 보냈습니다. 이 사진은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진행된 공기당 총회에서 고향에서 온 편지를 읽어주며 1100배의 복수를 다짐하던 김영년 동지의 모습을 정군 기자가 수록한 것입니다. 우리와 맞선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피를 즐기는 승냥이 무리이다. 사랑하는 고향 땅을 잿더미로 만들고 부모 형제 학살한 원수들에게 무자비하라. 증오와 복수심이 김영년 동지만이 아닌 호도반도 전체 용사들의 가슴마다에 용암처럼 끌어번졌습니다. 증오의 포탄을 재운 호도의 포들이 노성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나의 동생 누나들이여, 원수는 절대로 이 땅에 못 오른다. 쏘라 쏘아라, 포병들이여, 쏘고 또 쏘라. 전시가요 해안포병의 노래는 동해안 방어 전투가 벌어졌던 이 시기에 창작되었습니다. 하늘에 닿은 증오와 복수심은 김영년 동지가 지휘하는 해안포 179호에 위훈의 표를 새겨주었으며 1952년 10월 포에는 민청호 칭호가 수여되었습니다. 전쟁 전기간 해안포 179호는 3척의 적 구축함을 수장시키고 26척의 중소 함선들을 까부셨으며 김영현 동지는 1952년 8월 25일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포신의 별들을 새길 때마다 그는 어원균 동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원균 동무, 기뻐하오. 우리 포가 민청연장의 복수, 강선 사람들의 복수를 해주었어. 이 별들에는 어원균 동무의 마음, 우리 강선 사람들의 마음도 깃들어 있어. 수많은 편지들이 오고 갔지만 김영년 동지는 자기의 복수심을 폭발시킨 그 어원균이라는 강선 사람을 남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남자 이름이었으니 여성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승의 축포가 오른 그 다음 해에 김영년 동지는 표창휴가로 고향에 왔습니다. 고향에 온 아버지에게 강선 사람들은
강선재강사의 혁신자로 소문난 천호당원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려고 또 이랬답니다. 그러나 김영현 동지는 전화의 날 자기에게 복수의 감정을 도해준 제강서의 오은균이라는 사람부터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은균이 남자가 아니라 강선 사람들이 소개하려고 한 바로 그 혁신자 처녀였습니다. 옛날에는 어원군이 그 남자인 줄 알았는데 처녀인 줄 아는 그 아버지는 막 달려갔다고 합니다. 김영현 동지는 원수에 대한 복수심을 안고 일을 잘해서 혁신자로 당원으로 자라난 오은균 동지와 만났습니다. 김영현 동지는 1950년 12월 5일부터 받은 편지들을 모두 내보이며 이 편지들이 증오심을 백배해주고 영웅으로 떠밀었다고 하면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 두 심장을 하나로 되게 해주었습니다. 전후에도 김영현 동지는 복수의 마음을 안고 30여 년을 포병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오은균 동지도 남편의 부사수가 되어 뒷바라지를 하며 아들 3명을 모두 인민군대 지휘관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에서는 포병부대 연대장으로 사업하던 공화국 영웅 김영현 동지를 위훈의 보와 더불어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영웅 강사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김영현 동지는 전우들의 복수의 마음이 별로 새겨진 이 해안포 앞에서 영웅들과 호도반도 전우들의 위훈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와 아내 사이에 오고 간 편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된 사연은 좀처럼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 30년을 전승기념관 영웅 강사로 일한 김영현 동지는 1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제4차 전국 로병대회에서 우리의 전쟁 로병들의 위훈에 대해 감높이 평가하시면서 조국해방전쟁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로 이긴 전쟁이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영현 동지는 아내에게 후대들에게 이 포에 대해 말해줄 때 거기에 새겨진 위훈만이 아니라 전승세대의 사랑과 증오에 대해 이야기해주라. 조국과 고향을 알고 사랑과 증오를 안 전승세대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가를 가정사를 통해 알려줄 것을 유언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전시공로자인 오은균 할머니는 남편의 유지를 지켜 민청호 해안포에 새겨진 전승세대의 넋을 새 세대들에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북성에서는 12일부터 지속된 폭우로 해서 750여 개의 저수지들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으며 낮은 지대에 위치한 지역들에서는 큰 물이 발생해서 많은 주민들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무안시에서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내려 주민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도 폭우와 회오리바람이 들이닥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5일 일리노이스 주에서는 8시간 동안에 270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시카고시에서는 15일 저녁 시속 120km의 회오리바람으로 가로수들이 넘어지고 살림집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쏘아올린 망원경을 이용해서 두 개의 은하수가 합쳐지는 새로운 화성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이 화성은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주 망원경이 포착한 곳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화성의 두 은하수들 중 하나는 달걀 모양의 오래된 은하수이고 다른 하나는 라손 은하계의 은하수라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화상 자료에 기초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수들이 호상작용하고 있으며 강한 끓임의 작용으로 라선 은하수가 분열되고 그로 인해 라선 은하계의 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은하수들이 합쳐지는 새로운 파동들이 생겨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얻어낸 자료에 기초해서 학자들은 최초에 형성된 은하수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우주에 대한 비밀을 밝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적인 벼가공 공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수확한 벼를 후름손화된 여러 공정을 거쳐 가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벼를 살짝 모양으로 된 장치로 통과시켜 벼 속에 섞여 있는 곰불과 오물들을 제거한 다음 벼알 속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건조 공정으로 넘깁니다. 건조시킨 벼알 견본을 수집해서 수분량을 측정하고 벌레가 없는가를 검사한 다음 회전식 원통에서 벼칩을 제거합니다. 다음 2개의 고무로라 장치와 흡입기로 벼껍질을 제거하고 제분장치에서 벼결을 제거합니다. 제분장치를 통과한 쌀은 회전 원통을 거치면서 깨진 쌀알들과 분리됩니다. 이렇게 가공된 쌀알들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색깔에 따라 분류해서 포장합니다. 다음은 정원을 관리하는 데 이용되는 여러 가지 기계 설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에서 자풀을 제거하는 소형 기계입니다. 후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이 기계의 앞부분에는 4개의 작업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날들은 회전하면서 흙을 긁어주어 자풀들을 뿌리채로 제거합니다. 작업날은 작업 환경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전식으로 된 이 기계는 한 번 충전해서 45분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원에 있는 잡간목들을 다듬어주는 현대적인 전정기계입니다. 유압체계가 도입된 이 기계는 절단날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나무가지들을 다듬어줍니다. 이 기계의 우점은 절단장치의 웃부분에 덮개가 있고 절단날을 자체로 청소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기 때문에 나무 부스레기들이 기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의 작업 너비는 132cm이며 절단 범위와 깊이, 속도를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마전선과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비 내린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장마전선과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해서 황해남북도 남부와 강원도, 개성시를 위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서너비가 내렸는데 전국 평균 강수량은 75mm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17시까지 더블 평균 강수량을 보면은 강원도, 함경남도, 개성시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개성시에서는 평균 500mm에 가까운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장마전선은 20일부터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23일까지 영향을 주겠는데 이 기간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20일에 개성시와 황해남도 남부 지역에서 한때 폭우가 내리고 22일과 23일 사이에는 평안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과 23일에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어제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린 상태에서 다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폭우와 많은 비,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약한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평안북도 서부와 황해남북도 남부,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으나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는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약해지고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고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